호남 현역 물갈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밤 10시에 지역구 후보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공천이 여기에 들어있어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21개 지역구 중에 광주 3곳 또 전라북도 1곳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광주 북구 갑에서는 조섭 현 의원이 정준호 변호사에게 패했습니다. 현역이 졌지요. 북을에서도 이형석 의원이 전진숙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동남 갑 여기는 윤영덕 의원이 정진욱 당대표 정무특보에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광주의 경우 3곳을 발표했는데 3곳 다 현역 패배. 신인들이 이제 정치권의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게 된 겁니다. 정준호 변호사는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소속입니다. 그리고 정진욱 특보는 이재명 당대표 정무특보인데 대변인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전진숙 시의원, 광주 시의원 출신인데 전진숙 후보도 지난 대선에서 광주 사회혁신추진단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익산 갑에서는 이춘석 전 의원이 현역인 김수흥 의원을 꺾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4곳을 어제 발표했는데 모두 다 현역이 패하는 그런 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이제 특별히 관심을 모았던 지역이 송파을입니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송기호 변호사가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송파을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송기호 변호사가 예상대로 승리했습니다. 이 송기호 변호사는 친명 비명을 떠나서 매우 우수한 인재죠. 국제 변호사거든요. 그러면서 한미 FTA 문제 또 미국에서 제기한 그 IRA 문제 이런 것들을 정말 매끄럽게 정리를 한 변호사로 유명합니다. 물론 국제 변호사고 국제 통상 변호사거든요. 국제 통상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이런 인재가 필요했었는데 그동안에 자꾸 경선에서 좀 밀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박지현 전 비대위원을 밀어내고 제대로 된 경선에 이번에 이제 공천을 받게 된 겁니다. 송기호 변호사가 공천을 받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지역 유권자들이 송기호 후보를 이제 알아주었다는 것, 그런 진심을 인정했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2018년이었던가요? 재보선에서 선거에서 그때도 당연히 송기호 후보가 공천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다들 예상을 했었는데 갑자기 최재성, 그러니까 전 정무수석 했던 분이죠. 최재성 후보가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최재성 후보가 배현진 후보와 싸워서 승리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송기호 변호사가 출마를 했다면 공천을 받았다면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죠. 그런데 최재성 후보가 갑자기 밀고 들어와서 송기호 후보가 밀렸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때도 송기호 변호사는 전혀 어떤 다른 불평불만하지 않고 당의 결정에 따라서 백의종군을 했던 그런 멋진 후보인데 이제 이번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배현진 후보와 한판 붙어야 되는데 무난히 이기지 않겠습니까? 현역이 지금 배현진 의원이긴 한데 여기에서 송기호 변호사가 너무 그 지역 유권자들과 스킨십도 잘하고 또 많은 정책을 내놓고 또 당에 엄청나게 필요한 인재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반드시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송기호 변호사가 공천을 받은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 당에서도 총력 지원을 해서 이런 인재가 국회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당에서도 마련을 해줘야 할 겁니다. 하여튼 하위 20%가 발표되면서 민주당은 그야말로 벌집 쑤셔 넣은 듯한 분위기죠. 하여튼 그런데 요즘 보면은 이 친명이라고 분류를 하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이 친명인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되게 친명으로 분류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후보들이 경선을 통과하다 보니까
친면 공천이냐, 친명 공천이냐 이런 이야기를 당내에서도 듣기는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호남의 경우는 공천이 곧 당선이잖아요. 이런 공식이 서 있는 호남에서 공천을 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역 의원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현역 의원에 대한 물갈이는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그동안에도 계속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떤 의정 활동을 해야 하는가를 잘 봐야지 친명이니 비명이니 이걸 지금 볼 때는 아니다. 그런 자료가 있어요. 매일경제신문이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5일에서 6일 무선 90%, 유선 10% 혼합 전화 면접원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역 의원 교체를 지지하는 여론이 호남이 가장 높았습니다. 현역 의원 교체해야 된다. 호남에서 무려 56%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호남 국회의원들은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은 좀 교체해 주세요. 라는 유권자들의 요구가 절반을 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호남에서 현역 탈락은 계속 나올 수 있다. 광주도 아직 뭐 다 공천한 게 아니거든요. 아직 뭐 멀었습니다. 뭐 광산 갑, 을 뭐 다 남아 있고 서구 갑, 을 다 남아 있고 또 동남, 을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남아 있거든요. 여기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탈락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경선이라는 게 권리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 이렇게 해서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마지막 공천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유권자들이 난 현역, 그러니까 지금 대개는 1대1로 붙였는데 난 현역이 공천 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공천 받는 게 좋아요라고 눌렀다면 현역은 당연히 떨어지는 것이죠. 지금 그렇잖아요. 어차피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저도 여론조사가 왔더라고요. 와, 그거 정말 로또 맞기보다 힘들다 그러던데. 그래서 저도 제 소신껏 딱 한 명에게 누르고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 소리 들을 때까지 여론조사 끝까지 하고 저도 한 표를 어느 한 분에게 지지를 했습니다. 뭐 하여튼 그 일부 언론에서 지금 친명이 승리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제목들을 많이 뽑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보수지에서 그러죠. 제목을 공천 확정자는 모두 친명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뜯어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왜 친명으로 분류를 하게 되냐면 이전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당시 민주당 당원이면 모두 다 지지하고 다 따랐던 거잖아요. 특히 정치인들은 그쪽 캠프에 가서 일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번 경선에도 나서게 되니까 사실 누가 돼도 친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영석 의원을 비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들 이제 막 갑자기 윤영덕 의원도 뭐 떨어지고 나니까 뭐 친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그러던데 아니 이재명 대표를 모시고 지금까지 원내 대변인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을 갑자기 친명이 아니다 이러면은 윤영덕 의원 입장에서는 정말 두 번 죽는 일 아닙니까? 현재 그러고 보니까 옛날 대변인 정진욱과 현 대변인 윤영덕이가 붙었는데 옛 대변인 정진욱 특보가 이겼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굳이 언론에서 그렇게 막 제목을 그렇게 다는 것은 어떻게든 민주당을 흠집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언론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신문에서 봤어. 방송에서 들었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신문방송, 언론이 그렇게 프레임을 짜고 몰아가는 겁니다. 민주당은 누가 공천을 받아도 그냥 친명이 받았다.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시라. 그거잖아요. 비명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다 경선에 붙여줬거든요. 그러면 그걸 유권자가 마지막에 선택을 했지 당이 선택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친명이니 비명이니 친명이 공천받았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니다. 그건 유권자들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김대중 총재 시절이면 뭐 공천 갈등 없었습니까? 그때도 정말 난장판이었잖아요. 공천은 다 그런 겁니다. 문재인 대표 시절이 어땠습니까? 이해찬 당대표를 컷오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정청래 의원, 지금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인데 정청래 의원도 컷오프 해버린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공천은 시끄러웠습니다. 늘 그랬고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시끄러운 것도 아니다.
언론에서 자꾸 민주당 공천은 시끄럽고 국힘은 뭐 한동훈이가 잘해서 뭐 스무스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아직 뇌관을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옆에도 안 갔어요. 영남권의 의원 몇 명 그냥 현역들 재배치하는 수준에서 끝나고 있잖아요. 지금 다 남아있다니까요. TK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78곳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기가 바로 분란의 핵심이고 여기에 영예권을 넣고 윤회권을 넣고 검예권을 넣는 거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보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뭐 이유가 있잖아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이달 말에 있어요. 그것이 끝나야 학살이 시작이 되지 그거 남아있는 상태에서 천하의 한동훈이라 하더라도 현역 의원들을 손댈 수 있습니까? 현역 의원을 손대는 순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해버리니까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지금 이 나라의 권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 정부입니까? 그분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뭐 마누라 못 내놓는다고 독일도 안 가버릴 정도니까 그런 정권인데 지금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현역들 손 보겠습니까? 안 보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 갈등이 크게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없는 것 같다. 없다. 뭐 스무스하게 잘 가고 있다. 웃기는 이야기라니까요.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봐요. 지금도 난리예요. 뭐 무소속 연대 찾고 뭐 빨간 옷 입고 뭐 지금 난리 막 쓰고 난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도가 잘 안 된다. 왜냐? 민주당을 죽여야 되니까. 어떻게든 민주당을 죽이려고 하는 언론들의 작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말하는 언론들이 참 웃기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너무 웃기더라고. 뭐 저도 기자였는데 할 말이 있겠습니까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는 여러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 지금 악재가 있어. 첫째, 친문의 반발. 이 친문 반발이 정말 이제 사실은 이게요 무섭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게 큰 뇌관이 될 거예요.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제인가 라디오에 나와서 임종석이 공천 안 주면 친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와, 완전히 협박을 하더라고요. 이게 막 친문이니 친명이니 스스로 나누고 자기가 조금만 피해를 보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여튼 휘발유 들고 총재실 안 들어가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홍영표 의원 친문 좌장이라고 본인이 뭐 그런다 그러대. 누가 좌장인지는 모르겠어. 네 사람 심기에 몰두해서 당이 갈등과 분열로 돌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이수진 의원은 뭐라 그랬어요? 이재명 대표 이선 후퇴를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수진 의원은 뭐 친문은 아닙니다. 친명 쪽이죠. 이제 그런데도 나를 빼고 여론조사를 돌려 내 지역구에 누구를 넣겠다고 뭐 이러면서 지금 그러면 너 이재명 대표 물러나세요.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공천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니까요. 무조건 막 저격하고 총 갈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무슨 친명이니까 공천하고 이런 건 아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두 번째,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가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과 헤어지면서 약간 선명해졌어요. 이분이 이준석과 손을 잡을 때는 뭐 완전 잡탕구리네 이랬다가 이제 이준석한테 쫓겨나서 밖에 나와서 이제 민주당 사람들을 또 이렇게 이삭줍기를 앞으로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도 국민의힘과 싸우지 않고 민주당과 싸운다니까요. 지금 이낙연 대표가 지금까지 나와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한 적 있습니까? 무조건 민주당만 욕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적이라니까.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는 지금 민주당을 적으로 돌리고 있어. 이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하위 20% 소속, 하위 20%.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의정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또 그리고 동료 의원들한테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흠집내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라디오 TV 나가가지고 이재명 대표 저격하고 민주당은 잘못하고 있다. 나 공천 안 주는 것은 너무 잘못이야. 내가 어떻게 해서 하위 20%야 라고 악을 쓰고 있으니 이건 역시 악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젠다를 선점하지 못하는 문제, 이 문제야 뭐 야당의 한계죠. 뭐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의대생들 2,000명 증원하겠다 뭐 이렇게 나서는데 2,000명은 이재명 대표는 그랬잖아요. 2,000명은 너무 많고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게 맞다. 그 말이 맞는 말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미 이 아젠다는 정부 여당이 선점해버린 것이다. 이럴 때는 지역 필수 의료 문제라든가 공공의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 무조건 2,000명 거기에서 2,000명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건 말이 안 돼. 왜냐? 이미 선점해서 끝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국민의 80%가량이 당연히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2,000명은 너무 많아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력을 지역 필수 인력으로 어떻게 돌릴 것인가, 공공의료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연구 인력으로는 어떻게 뺄 것인가 하는 디테일한 부분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국민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예, 물론 그분들이, 그 훌륭한 분들, 이 나라를 운영하시는 국회의원분들께서 그런 생각을 못 하셨겠습니까? 시간도 없으시고, 내 공천이 중요하지 무슨 그따위 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큰 덩어리의 민주당이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보면, 이런 아젠다 선점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을 리도 없지만, 그런 것들 하나하나, 저쪽에서 내놓는 하나하나 모든 거,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점하고 가는 거예요. 이미 국민과의 대화라는 명목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받아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런 아젠다 설정이 매우 부족하다. 민주당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12년 총선 때 어땠어요? MB 심판론만 내세우다가 완전히 망한 적이 있다니까요. 선거판을 장악하는 아젠다 자체가 없었어, 그때. 그래서 진 거잖아요. 120 몇 석 얻었나 그때.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나? 누구랑 싸우고 있어? 지금 보면 민주당은 자당 국회의원들끼리 후보자 상대끼리 싸우고 있어. 이 바보 같은 것들이. 지금은 윤석열과 싸워야 될 때라니까. 안에서 나 국회의원 된 거 그걸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나 국회의원이 중요하지 무슨 나라가 중요하겠어요? 그러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진다. 쇄신도 없고 새로운 면도 국민의힘도 안 보이고 국민의힘이야 원래 근데 그런 당이야.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사람들이 다. 근데 민주당은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는 정당이잖아요. 그러면 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청년 정치인도 안 보이고 헌법과 법무과 여당 같아. 이런 것들이 좀 문제로 보인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민주당 공천이 이렇게 계속 가면서 사실 49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갈등도 이제 곧 회복이 되겠죠. 앞으로도 유권자들이 원하는 유권자들의 바람대로 그런 공천이 잘 이루어져서 국민들 눈에도 좀 잘 보여져야 돼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민주당 우리는 공정하게 공천하고 있어요. 그건 사실일 수 있어요. 그건 진실일 수 있어. 그러나 많은 유권자들이 많은 국민들이 아니야. 좀 이상해. 라고 인식하게 된다면 그것이 진실이 되고 현실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인식을 심어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당은 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